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지난 1월 목포시가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쟁쟁한 전국의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결과에서 전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은 목포를 세계적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까지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목포를 다시 찾게 될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종식 목포시장을 초대해 목포 관광 거점 도시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대담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종식 목포시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목포 관광 거점 도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 시민들이 지난 1월에 관광 거점 도시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축제라든가 집합 행사들이 이제 중단되면서 관광 거점 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관광 거점 도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기념식은 열렸습니다. 기왕이 시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먼저 그 관광 거점 도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관광 거점 도시는 관광 도시의 어떤 그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도시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향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관광 사업인데요. 목표는 또 2024년까지 1,000억을 투입해서 정말로 글로벌 그런 관광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관광 도시라고 하면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네. 주로 타겟은 외국인이 되겠군요. 지금 정부의 이 정책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내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편중돼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외국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서 예. 지방을 거점 도시를 좀 육성할 건가, 뭐 이런 것의 그 정책 의도를 가지고 예.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1월에 이제 그 관광 거점 도시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완화된 시점도 상당히 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이제 코로나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전남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 약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굳이 이 상황에서 기념식을 가져야 하셨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광 거점 도시 선포식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걸 대내외에 선포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1월 달에 그 4대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4월 정도 이것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4월 정도예요.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전부 이렇게 모든 이동 활동들이 제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가 됐었네요. 네. 그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월 말 정도면은 6월 초 정도면은 코로나가 이제 진정될 거로 보고 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목포가 먼저 선포식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어떤 깃발을 들겠다라고 이제 일정 조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에 이제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조금 어떤 깃발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예. 잘못되면 이제 책임 문제도 따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 거점 도시는 우리 목포가 거점 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네. 어찌 보면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남권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한 축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코로나가 비교적 안정된 우리 목포가 관광 이런 행사를 선포식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깃발을 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게 네. 이제 박양호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당초에는 참석할 예정이셨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그 관련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깃발에 담긴 의미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비장하게도 느껴집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네. 사실은 중앙정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가 경제, 국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그 코로나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네. 경제를 또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 예방과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네.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선뜻 이런 어떤 그 대규모 행사를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우리 박양호 문화부 장관께서도 우리 목포 정도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참석하실 걸로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행사 이틀 전에 수도권에서 특히 우리 개척교회 종교 쪽에서 네.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주무부사장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좀 할 일도 많고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장이 대신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 시로서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네.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 이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축제라든지 하반기 행사 같은 것도 거의 다 연기 상태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나서주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시발점이 돼서 서서히 어떤 그런 관광 이런 행사 내지는 지역 경제에 좀 물꼬를 트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목포가 선제적으로 하겠다. 네.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면 개인 위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 관광도시 거점 도시의 수장으로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의는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물론 관광 활성화도 좋지만 관광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네. 안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고는 네. 뭐 관광이고 경제고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대한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 정책도 이제 펴나가야 될 텐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제 단체 여행 이런 것은 좀 이제 지양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그렇습니다. 와해돼 있죠. 예. 예. 단체 관광보다는 개인 관광, 네. 어떤 보면 다중 관광보다는 소수의 어떤 그런 관광, 네. 이제 이런 그 비대면 비접촉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관광 패턴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거점 도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모바일을 통한 네. 앱을 통한 어떤 관광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음식점 이런 소개 예. 또 해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 아웃도어 시기죠. 이를테면은 예.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걸로 보고 그런 쪽에 많이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방향 잡아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 민간 업체들, 관광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기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그 캐빈 안에 사람을 태우는 과정에서 그 수를 꽉꽉 채워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일행 위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사례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쾌적한 여행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 그 제보란에 가끔 그렇습니다.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목포가 4대 관광 거점으로 선정된 배경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기점시까지 이렇게 와버렸는데요. 지금 목포가 갖고 있는 강점들, 그러니까 선정 배경이 그 1월 달에 이 목포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과연 그 쟁쟁한 관광 도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최종에 올라가 있는 도시가 여수시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여수시가 그 이른바 그 여수 밤바다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었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 내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왔었는데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시장께서 보시는 이 목포의 강점 그리고 선정 배경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정부가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 공모는 네. 작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공모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전에 4월쯤 해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혁신 전략 회의. 예, 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4대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을 해라라고 네. 하는 지시가 떨어졌죠. 네. 사실은 그 전략 회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 4대 관광 거점 도시는 반드시 목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느낌이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관광 정책이만 있는데 정부가 4대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네. 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최소한도 우리 목포가 관광 도시로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강한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생기신 거군요. 그래서 네. 한번 도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물밑에서 비밀리에 비밀리에. 작업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물밑 작업이라고. 네, 물밑 하는, 작업을 예. 시작을 해서 일 잘하는 용역회사 네.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대한 관광 도시들 막 좀 말씀했지 뭐 여수, 전주, 뭐 경주 등등 통영 네. 수많은 그 관광 도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도시들하고 경쟁해서 4개 도시를 뽑을 때 우리 목포가 과연 뭘 가지고 도전할 것이냐.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포가 지금 현재는 비록 관광객 수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미흡하지만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예. 비교의 자원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 자산, 예. 또 대한민국 최고의 마세 도시, 마세 콘텐츠, 예. 또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자산, 예. 슬로우시티, 주변에 이 서남이 풍부한 섬 자원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 인접 시군과 잘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거점 도시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했는데 네.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조금 이제 여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여수가 우리나라 대표 네. 가장 2018년도에 19년도에 우리나라 1등을 했죠. 관광객 관광객이, 증가 네, 효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정부 심사에서 목포의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 네.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해 줬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근대유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마세도시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이 강점들이 앞으로 차차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는 차차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서남권 지자체들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마지막 서남권의 군수들께서 협력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시청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바라보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강조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서남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발전 잠재력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네.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입니다. 네. 한반도 신경제 지도 H자축. 네. 그중에 환 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목포, 네. 환 동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네. 그래서 저희 그 목포는 부산과 더불어서 네.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의 H자 축에 쌍축을 이루고 있다. 네. 그리고 목포는 과거부터 지정학적으로 육상, 해상, 하늘길, 네. 교통이 엄청나게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는 예. 접근성이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목포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서남권 국외 시장 군수님들이 짧게 네. 왜 서남권 목포인가, 왜 돼야 되는가 하는 네. 당위성을 전부 다 이렇게 멘트를 해 주셔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좀 감동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심사위원만 감동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지자체장들이 이 목포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을 때 그 이후의 효과를 물론 기대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지자체의 어떤 프로젝트에 그 부분을 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무조건적인 이 선언을 해주시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처음 봐서 나중에 식사라도 같이 대접하면서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남권 지역이 낙후를 좀 벗어나고 이제는 뭔가 조금 서남권 지역이 경제 관광 쪽으로 네.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우리 자치단체장님들의 인식이 같이 됐던 것 같고, 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거점 도시 선정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서남권이 공동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고, 네. 이걸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거점 도시 계획 수립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네. 긴밀하게 협조해서 네. 정말로 서남권이 낙후에서 벗어나서 관광으로도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결국은 이 지자체 단장들의 협력을 얻어내셨을 거고, 아마 이 부분이 목포시가 앞으로 꾸려나갈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분수 효과로 해서 관광객들을 모아서 뿜어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들의 호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 관광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비전이라든가 목표,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죠. 저희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안할 때 네. 분명히 했습니다. 예. 목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조화롭게 네.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또 어떻게 대한민국의 네. 도보 여행의 메카로 만들겠다. 도보 여행의 메카. 그렇게 해서 2024년까지 예. 1,500만 명이 찾는 그런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분명히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예. 그런 바탕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잘 해 나갈 겁니다. 예. 지금 그 최초에 제시하셨던 이 정책 비전하고 목표 중에 다른 지역하고 좀 그 같이 경쟁했던 다른 네. 지역들, 그 다음에 같이 선정된 지역들하고 차별화된 목포만의 대표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 자산. 뭐 이 근대 역사문화 자산은 지금 이제 중앙정부의 별도 사업으로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해서 네.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는 가장 목포다운 목포의 특성을 살린 그런 멋진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벌써 이제 관련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 사업, 네. 도보 경관 조성 사업, 예. 또 전선주 지중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하고 가장 또 두드러진 우리 비교 자원이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마세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음식으로는 맛으로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네. 또 요즘 여행객들이 만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행의 트렌드에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목포가 마세도시를 맛을 선점을 했고, 이 맛을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발굴해서 네. 상품화해서 이제 외국의 관객들도 끌어올 텐데,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는 맛을 음식을 문화를 잘 향상시켜서 네. 정말 몇 년 후면은 우리 목포의 음식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막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 네. 정말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예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도시답게 예. 앞으로 이 문화예술을 자원화해서 잘 활용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 네. 어디도 없는 네. 우리 목포의 4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섬을 끼고 섬을, 있는 네. 이런 그 도시이기 때문에 섬 자원들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하고 상품화해서 네.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하고는 좀 차별화된 우리 예. 비교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 관광 거점 도시 조성의 목표가 내 외국인들의 이제 공이 타겟을 맞추고 목포가 이제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집중이 될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들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안, 이 계획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녹아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에 앞으로 이제 수립을 하겠지만은 네, 제안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예. 이제 금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일단 목포 권역에 진입을 하면은 네, 바로 거기서 이제 모바일로 숙박 그다음에 이제 뭐 음식점, 관광지, 교통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국어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도슨트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내가 목포에 이를테면 유달산 케이블카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또 사막다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국어로 전부 다 해설을 해주는 예.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출 개발을. 거고요. 네, 그 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네. 좀 이제 깔도록 해 드릴 거고. 또 이제 우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목포에 뭐 어디를 갈 거냐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 상품이죠. 네. 이것은 요즘 국가별로 그 여행 트렌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별로 맞는 상품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일본인들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네. 주로 이제 음식 문화 예. 내지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이런 쪽이고 중국인이나 이런 미주 쪽 사람들을 겨냥을 한다 그러면은 예. 아일랜드 투어 주로 네. 이제 섬 투어 쪽으로 상품을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예. 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좀 쇼핑을 좋아하는데 네. 다행스럽게 이렇게 정부가 이번에 한국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거점 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다가는 면세점을 네.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는 한 30개를 줄 텐데요. 네. 개별 면세점입니다. 개별 면세점이요? 예. 전에는 이제 사후 면세점이라 해가지고 네. 여기서 물건을 사고 공항에 통과할 때는 다시 환불 받는 아주 불편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항 면세점하고 똑같은 형태로 바로 즉시 여기서 그냥 면세가 되는 예. 그런 것을 한 30군데를 지금 이제 목표에 해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정 작업이 들어갈 텐데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예. 해외 지사를 통해서 이제 거점 도시들 상품 또 관광객 모집 이제 유치까지 뭐 이런 것을 좀 협력해서 잘 진행할 걸로 봅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프로모션 네, 사업을 진행을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우리가 제안서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이제 그 세부적인 계획은 이제 다시 이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지금 첫 해입니다. 네. 지금 그 첫 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처음에 제안할 때도 어느 정도 윤곽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역의 특화 콘텐츠 상품 개발, 네. 외국인 포함한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홍보 마케팅 전략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예. 또 인접시군과의 연계 협력 사업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 용역을 지금 시작해서 금년 10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이 기본 계획을 잘 수립을 할 거고 금년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아까 좀 잠시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그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앱을 개발하신다는 앱 거죠. 개발, 네.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 도슨트 예. 시스템 개발,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환경 정비 사업,
이런 정보 제공 사업 이런 쪽의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한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굉장히 일이 많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목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인가요? 지금 그 중국하고 한중 페리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는 사태가 네. 벌어졌었고요. 감염병하고 목포하고 이게 과연 이게 친화적이냐 했을 때는 좀 약간의 트라우마가 목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목포의 관광 산업에서. 지금 이 감염병 이 부분은 국가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실 이유가 없겠지만 관광 여건이 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이 기본 계획들 안에 이런 좀 세워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좀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비대면 비접촉 비대면 비접촉. 예. 네. 그런 쪽에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품 개발, 예. 그런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바일 시스템, 네.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뭐 이런 쪽에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년부터 이런 앱 개발 등을 통해서 예. 이제 나갈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슬로우시티, 또 우리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막길 32, 네. 길 조성,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런 패턴에 맞는 상품이지 않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포를 대한민국의 도보 여행의 메카로 만들겠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관광 패턴 변화에 적합하는 네. 그런 상품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면은 지금 여행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책과 비전 목표가 어떻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지금 목포의 관광 인프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대반동이 또 뜨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들 정도로 관광 인프라 하나가 들어서고 야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습니다. 보고 몰려드는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해상 케이블카 이후에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벌써부터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1,000만 관광객, 1,500만 관광객을 끌어들려면은 네. 거기에 충분하게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네. 관광 인프라가 멋있는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야 됩니다. 예.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해상 케이블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또 사막도를 가면은 이제 지난주에 그 개통을 하는 예, 크루즈. 네. 그다음에 한국 포차, 네. 그다음에 사막도를 정말로 우리 사계절 꼽히는 친환경적인 네. 그런 테마 정원으로 조성할 거고 네. 공원으로 묶여 있는 저기를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유원지로 일부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목포가 부족한 여러 가지 컨벤션 시설, 네. 호텔 네.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좀 민자 유치를 좀 할 거고요. 네. 민자 유치로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평화광장 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그 평화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50억을 들여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심 속에 친수 공간으로 만들면서 춤추는 바다 분수가 있는데 이걸 내년에 이제 관광 거점 사업비를 투입을 약 200억을 투입을 해서 네. 춤추는 바다 분수를 정말 환상적인 멋있는 분수로 다시 리모델링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불꽃쇼를 같이 얹고 네. 지금 그 금년에 지금 해상 무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해상 무대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예. 예술 공연하면서 예술 공연과 바다 분수와 불꽃이 한데 어울려지는 수상 모델을 만드시겠다는 네, 것이죠?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 상품의 이름을 지금 가층, 목포 해상, 판타지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네. 더 좋은 이름을 붙여서 네. 뭐 이 상품이 만들어지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정말로 멋있는 네. 새로운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 쪽까지 막길 32를 네. 조성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포 앞바다에 있는 장자도에 네. 약 한 1,500억을 투자해서 네. 민자가 멋있는 아주 고급 리조트 네. 이제 예술랜드를
만들어 갈 거고요. 예. 이제 과도 쪽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거기 해상데크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 앞으로 그 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아마 배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네. 해상데크를 다시 만들 거고요. 네. 대만동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스카이워크 네. 개장이 되고 엊그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정부의 연안정비 사업으로 예. 약 한 3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옛날부터 했던 유달유원지 그쪽을 아주 깔끔하게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만동 쪽도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목포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말 경쟁력 있는 멋진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관광객들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자도 예술랜드도 말씀해 주셨고 사막도의 민자유치를 통해서 뭐 컨벤션 이런 부분들 그 얘기를 좀 풀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보면은 관광도시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물렀다 가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확충이 이 정도 방금 시장께서 언급하신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여건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보시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시됐던 것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예. 우리 중앙정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용역회사들하고 해서 이제 밑그림을 다시 그릴 겁니다. 이제 예. 기본 계획을 이제 금년에 수립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이제 담아내고 이제 국가가 1,000억의 사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비를 그런 쪽에다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포를 도보 여행의 길, 마세 테마, 이 막길 30리 이 부분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그 목포가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슬로시티 지정 받은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보면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제 슬로시티가 지정된 것과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것과 조금 이렇게 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보완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슬로시티 작년 네. 6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국제연맹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 지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그 슬로시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좀 쉬어가는, 정말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한 관광 트렌드도 그거하고 아주 같이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예. 우리 원도심 근대 역사문화 도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슬로시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잘 역사문화를 잘 다시 가꾸어 가지고 또 그거를 걷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걷는 도시. 그러고 해서 아까 말한 막길 30리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목포역에 도착하면은 걸어서 목포를 전부 유달산부터 시작해서 원도심, 사막도, 평화광장, 막길 30리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슬로시티 개념이라 보고 하나 더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목포 앞에 있는 아까 정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외달도라고 하는 또 달리도 외달도라는 섬이 이쁜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이제 바다 자연 정원이라고 하는 컨셉을 슬로시티 컨셉을 얹어가지고 정말 도시민들이 쉬고 싶을 때 조용히 와서 정말로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슬로시티죠. 그런 이제 섬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예. 지금 그 방금 외달도라든가 한옥민박, 그 해수풀장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름철에는 그 굉장히 성업을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성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슬로시티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그게 상충된다라는 뜻보다는 설명을 부탁드리는 의미였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목포 관광 거점 도시하고 이 충돌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이제 전제를 해주셨으니까요. 향후에 그런 국제 슬로시티 목포 어떻게 조성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 제안할 때도 그런 얘기했듯이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원, 역사, 문화 자원, 전통 자원 이런 것들이 자연 자원이고 역사 문화 자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유달산을 비롯한 아까 섬들도 전형적인 우리 자연 자원이고 예.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자성 이런 자산들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스로시티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대 역사 거점 도시로 우리가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보존하면서 활용이 나가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조화롭게 잘 맞춰서 이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슬로우시티는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15번째 지정됐습니다만은 우리 목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예. 가장 한국의 슬로우시티다운 네. 목포다운 그런 슬로우시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비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 부분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면서 슬로시티에 대한 이야기, 그 레트로에 대한 이야기, 멈춤, 시간의 흐름에 대한 관심사들이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이 목포 원도심을 찾아서 그렇게 즐겨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포 원도심의 근대 역사의 거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거리들, 그러니까 북교동, 그다음에 그 이훈동 정원, 노족봉 가는 길 이런 부분들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목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그 근대 유산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치들이 재조명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근대 유산이 있는 곳이라면 작은 규모라도 아니면 어떤 그 한 지점이라도 좀 이렇게 목포시가 관심을 갖고 그 특정 구역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하고 아니면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전략상 네. 우리 유달동이라든지 만호동 네. 그쪽에 지금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 지구로 선정돼 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로 선정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도심을 살려나가는 네. 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연인의 수포를 중심으로 하는 정말로 100년 전의 꿀목을 그대로 만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얼마나 도시민들이 젊은이들이 그 거리를 또 좋아합니까? 네. 시와 거리 그쪽 이제 일대지요. 예. 이제 그런 도시 거리도 저희들이 잘 가꿔서 보존하면서 네. 좀 특색을 살리면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목원동이라든지 네. 저쪽으로 참 다 이렇게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이제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략상 거점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 그 관광 거점 도시 목포를 알리기 위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5년간에 걸쳐서 1,000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포가 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한국이 어디 있었는지 이번에 이제 K 방역이라든가 한류 열풍 속에 조그마한 이런 형국인데 목포를 그러면 알리는 게 급선무일 텐데 짧게 좀 그 목포를 알리는 방법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거점 도시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네. 우리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거점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네. 이런 목포의 특성을 이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외국에 많이 홍보돼야 될 텐데 국가 중앙 정부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4개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했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는 서울도 있겠지만 거점 도시는 한국 중앙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지사라든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세계 홍보하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진 말인데 그 산안권 관광 활성화 방안 결국은 이제 이 목포만이 살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산안권 넓게는 전남 전체가 이 관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장으로서 지금 거점 도시 관광 거점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 관광 활성화 방향성 어떻게 하겠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4대 거점 도시인과 동시에 네. 우리 전남으로 보면은
서남권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도 하지만은 서남권에 풍부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로의 독특한 아주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잘 함께 엮어서 정말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계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협력해서 서남권이 공동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남권이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열심히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포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것은 목포 시민들의 염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또한 서남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력 약속이 선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목포는 전남 관광 수요를 이끌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깨끗한 도시, 친절한 시민, 질서 있는 교통의식 등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목포의 미래를 위해 목포시와 시민들의 협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